자, 안녕하십니까?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거 동그라미 하시고, 지문이 길다 보니까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옳은 거는 동그라미, 틀린 거 가입해 놓고 해야 더 집중이 돼요. 자, 1번.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받은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2주예요, 30일이에요? 30일 납부 통지해야 되는 거죠? 틀렸고. 자, 2번은요. 손해보험계약 보험자가 보험계약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의 일부를 지급받은 때 상법이 정한 기간 내에 납부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간주한다. 간주한다, 또 본다. 본다나 간주, 뭐 의지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 추정, 어, 여하고 뭐 반대가 뭐 본다, 뭐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 세 개는 다 똑같은 말이고 오늘 틀린 거예요. 그 다음 3번 손해보험계약 보험자가 보험계약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받은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이 정한 기간 내에 납부 통지를 해태한 때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나왔네. 맞는 거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 4번 손해보험계약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받은 때 언제나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집니까? 응?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받은 경우에 언제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죠. 언제나가 틀렸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렇게. 자, 2번은요. 자, 대리상 권한 나왔어요. 대리상 권한. 옳지 않는 거 X하고. 자, 대리상은 권한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잖아요. 4개. 보험료 수령권, 증권 교부권, 청취해 고통, 의사표시 수령권, 그 다음에 체변해 의사표시권. 이렇게. 4개잖아요. 4개. 자,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1번 보험 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 맞고. 자, 2번 보험자는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4개 다 할 수 있는 대리상은 최악 대리상이고, 애가 불성실해서 보험자가 제한을 해버리면 넷 중에서 뭐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최악 대리상에서 무슨 대리상? 중개 대리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고. 3번 보험 대리상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에 관한 해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어요, 있어요. 체변해 의사 표시권 없대 틀릴 수 있다. 3번에 틀렸고. 자, 4번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 체계를 중개하는 자는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에 관한 취소 의사 표시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굴 이야기해요? 설계사. 설계사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설계사가 할 수 있는 2개잖아. 교수, 증권 교부하는 거하고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할 때 보험료 수령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몇 개인가 그랬어요.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잘 내죠. 자, 1번 보험 대리상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맞죠? 자, 2번째.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계를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맞죠? 3번째. 대리상에 의해서, 대리인에 의해서, 대리상이 아닙니다.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한 사유는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계약자 대리인, 피보험자 대리인이 올 수 있어요. 계약자 대리인, 피보험자 대리인. 그러면 대리인은 동일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3번째도 맞아요. 자, 4번째.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이 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3개죠. 그래서 3번. 그 다음 4번.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 설명은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인데 특약하면 뭐로 갈 수 있어요? 분납으로 갈 수 있죠. 자, 1번.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자, 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가로로 묶어주세요.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죠? 근데 다른 약정이 있으면 2개월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말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자, 19번, 2번 질문 보시고 19번 문제. 19번에 2번 질문 보세요. 자, 갑이 계약 성립한 후에 2월이 경과하도록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법률에 의거해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습니까? 무엇이 빠졌어? 그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말이 빠졌다니까. 그럼 보세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은 법률에 의거해 효력을 상실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상실된 것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실효된 걸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른 약정 있으면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효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부연 설명. 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뭐예요? 다른 약정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특별히 약속했으니까. 그런 약속이 있다면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뭐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래야지. 참아요. 봐봐. 계약 다시 정리하게. 계약 성립 후 지체 시 보험료를 뭐 해야 돼? 지급을 해야 돼. 그렇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성립 후 2월이 경과되도록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실효된다를 가는 거예요.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실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19번의 2번 질문은 자 위에서 다른 약정이 빠졌고 그 다음에 특약은 다른 약정이 있어 없어? 있어. 특약을 해서 다른 약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약정이 특약이요. 있으면 2개월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지급 안 해도 실효돼 실효 안 돼? 실효 안 되지. 예. 그러면 실효 안 된다는 얘기는 영향을 미쳐 안 미쳐? 특약은 미친다 그래야지. 아, 특약을 하면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예요, 지금. 그럼 다시 앞으로 와봐. 자, 4번, 2번. 계속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자는 즉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쵸? 자, 계속 보험료는요, 지체잖아요. 그냥 해지해 못해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해고를 해야 돼요. 즉 말해서 고지 의무 안 한 거는 그냥 해지할 수 있어요. 고지 의무를 안 한 거. 그 다음에 이혼 변경 증가 통지 안 한 거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험료 지체는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최고해야 돼요. 최고가 빠지면 틀린 질문이에요. 그 뒤에가 그런 문제 나올 거예요. 자, 3번. 계속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나오네.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누구를 이야기해? 중개사요? 설계사요? 설계사. 자, 3번은 지금 설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설계사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자, 4번도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설계사죠. 그래서 3번, 4번은 설계사에 관한 문제예요. 자, 5번 보험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그랬어. 자, 1번 보험료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대가로서 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하고 그 대가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보험료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뭐이다? 금액이다. 그러니까 쌍무계약이요, 편무계약이요? 쌍무계약이요.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맞는 점 틀린 점은? 맞는 점은. 그 다음에 자 2번 대수법칙에 따라 예상사고 평균 발생률과 예상 평균 보험금에 의해서 산출되는 보험료를 순보험료라고 한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두 개 합해서 무슨 보험료라고 그래요? 영업보험료 그러잖아요.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잖아요. 자, 이거는 순보험료는 실제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고, 보험금 지급하는 돈이고, 야, 이거는요, 기타 뭐로 쓰는 거예요? 경비로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 합해서 무슨 보험료? 영업보험료. 그러면 대수법칙 할 때 사고가 나서 보험금 주는 거하고 아니면 그걸 비교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뭐 통계 확률에 의해서. 그러면 대수법칙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보험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질문이요. 그 다음에 3번 보험계약의 체결 비용, 인건비, 그 밖에 사업비로 부과되는 보험료를 무슨 보험료라고 한다? 부가보험료라고 한다. 자, 맞고요. 4번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합계를 위험보험료라고 해요. 이런 말 들어본 사실 있다 없다? 무슨 보험료? 영업보험료.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보험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격법. 옳은 거 동그라미 하시고. 자, 보통 보험약관이 보험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자, 합의 동그라미. 합의했기 때문이다. 즉 서명했기 때문이다. 서명한다는 이야기는 합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맞는 거고 니은번.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자, 약관은 약삼치잖아요. 해지 오면 돼, 안 돼? 뭐 해야 돼? 취소해야 돼. 또 어디도 틀렸어? 피보험자, 수익자, 당사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해지나 취소를 못 해. 누가 해야 돼? 계약자가 해야 돼. 계약자. 두 군데나 틀렸어. 그 해지도 틀렸고 피보험자, 수익자 거기도 계약자로 보험 계약자로 바꿔야 돼.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은요.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해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보험자는 고객에게 이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맞는 질문. 그래서 니은번이 안 보였어요? 약삼치 맨날 우리 하잖아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기억하고 디귿이 맞아요. 자, 7번 갑니다. 각 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약관에는 약관 동그라미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 동그라미 포함하고 있으나 각 회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그럼 갑에서 당연히 뭐 해야 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교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 옳지 않는 거 그랬으면 가입하시고. 1번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개월 이내니까. 맞죠? 자, 2번 각 보험회사는 화재보험 약관을 보험계약자에 교부해야 된다. 맞죠? 자, 3번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4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개월 이내니까. 3개월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럼 취소하고 싶어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자, 4번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자, 각 보험회사는 중요한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봐봐. 중요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안 했어. 그러면은 계약자는 알아 몰라. 그럼 계약자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없었어? 아니 설명을 안 해줬으니까. 몰랐잖아요. 설명할 기회조차 없잖아요. 설명을 했어야지. 설명 안 해서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보험자는 그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자기가 의도적으로 설명을 안 해버렸잖아요. 그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좀 헷갈렸습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답이에요. 다시 처음 봐봐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어. 그럼 취소하지 않은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몰랐기 때문에 취소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중요한 사항인데, 중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몰랄 수도 있고, 중요한 사항인데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취소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잖아요. 그럼 좀 느낌표를 하고. 근데 각 보험회사는 중요한 약관 조항을 내용으로 설명을 안 했다면 중요한 내용을 어떻든 간에 중요한 내용으로 삼을 수는 있어 없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다면 이걸 계약 내용으로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라니까. 설명한 상태에서 넣어야지. 설명을 안 했다면 뭐 넣을 수가 없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 설명을 안 했다. 그러니까 4번 처음에 이게 중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몰라. 이 사람이 취소를 안 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인지 몰랐기 때문에 취소 안 할 수도 있고 중요한 사항인데 알고도 취소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보험자가 그걸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으로 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계약 내용으로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계약 내용으로 주장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보험자는 불리한 사항을 일부러 설명을 안 해버린 거야. 취소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지금 계약 내용 싹 넣어버려. 그럼 돼 안 돼? 그러한에도 보험자가 약자인데 강자인데 그럼 장난 많이 쳐 안 쳐? 많이 쳐버리잖아요. 그럼 누가 죽는 거예요? 그럼 계약자가 죽는 거예요? 뒤지는 거예요? 뒤지는 거지.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4번에서 좀 고민도 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 어떻든 간에 설명 안 하면 계약 내용으로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라고. 자, 8번.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 그래서 옳은 거 동그라미 하시고. 자, 1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에 보험자에 대해서 증권 후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증권 작성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전혀 하자가 없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넘어가냐고. 그리고 시간이 부족은 어쨌네.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자, 2번 보니까 기존의 보험계약자 변경하면 특정한 부분만 변경하면 다시 해야 돼. 그것만 기재하고 가름해야 돼. 그리고 변경,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재, 교부, 가름,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가야지. 예. 그 다음에 3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보험자는 누구한테 주는 게 원칙이요? 계약자한테 주는 게 원칙이요. 근데 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타인이 지급했다고. 그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타인한테 주는 거예요. 타인이 피보험자거든. 원칙은 계약자한테 주는 거예요. 뭔 말이 없으면. 근데 타인이 보험료를 지급해서 그럼 타인한테 주는 거지. 처음부터 타인한테 주는 게 아니요. 그죠? 그 다음에 4번도 보험계약자가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보험자는 지체 없이 증권을 작성해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데 봐봐. 계약자가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했어. 그럼 누가 냈단 이야기야? 타인이 냈단 이야기 아니요. 그럼 누구한테 줘야 돼? 그래, 타인한테 줘야지. 타인한테. 근데 누구한테 줘? 여기 누구한테 주면 돼? 안 돼? 계약자한테, 계약자가 돈 안 내고 보험료를 지급 안 하고 타인이 냈는데 증권을 계약자한테 주면 안 된다니까. 근데 누구한테 줘야 돼? 타인한테 줘야지. 피보험자한테 줘야지. 괜히 헷갈렸잖아. 1번 답 그냥 넘어갔으면 고민 안 할 일인데.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9번. 상법상 보험 증권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동그라미. 자, 1번.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 동그라미. 그러면 그 사실을 기재 동그라미. 가름 동그라미. 그럼 되는 거잖아요. 1번 답이네. 자, 2번.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료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증권을 교부해야 돼? 보험료를 지급하면 증권 주고 지급하지 않으면 준다 안 준다? 그럼 상관없이 상관이시. 예.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증권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자, 정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매도를 내리지 못한다. 1월을. 그럼 14일은 안 되는 거잖아요. 1월이 초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증권을 멸실했어. 재교부 신청할 수 있죠. 누구 부담? 계약자 부담. 자, 10번으로 갑니다. 보험 증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그랬어. 자, 2번이 옳지 않대. 어디가 옳지 않습니까? 보험료 안 내면 증권 줘, 안 줘? 절대로 안 줘.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고. 자, 11번. 자, 고지음으로 넘어갑니다. 고지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계약자하고 또 누구하고? 피보험자. 손해보험이 됐든 인보험이 됐든 고지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하는 거예요. 수익자는 자격이 없어. 그죠? 그러면 고지의무는 언제 해야 돼? 계약 체결 전까지, 직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의무를 안 하면 자, 고지를 안 했어. 부실고지를 했어. 그러면 보험자는 뭐 할 수 있어? 해지할 수 있어. 해지만 할 수 있지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이 의무는 직접 의무야, 간접 의무야? 간접 의무야. 그냥 해지만 당할 뿐이에요. 근데 자,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실고지를 했어. 근데 보험자가 알았어.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몰랐어. 그럼 해지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자, 그러면 갑니다. 1번 보니까 누가 빠져야 돼? 수익자 때문에 틀렸어. 계약자하고 피보험자는 들어가요. 자, 2번은요. 고지 의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지 이후 생긴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상책임,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 해지 이후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을 짓습니까? 그러면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보험계약을 해지 전이든 후든 다 따져봐야 된 거예요. 그러면 자, 고지 의무를 지금 안 했어.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해지한 거예요. 해지.
그럼 해지 전도 있고 후도 있어. 그럼 해지 전은 일단 유효, 무효. 유효면 인과 관계를 따져서 있으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있으면, 자, 이게 이렇게 해지됐잖아요. 그러면 보험금 지급해야 안 해요? 인과관계 있어 지급해요? 여기는요, 지급하잖아요. 그 후에는요. 근데 봐봐. 자, 해지 후도 보험금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안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어떤 경우? 어? 아니, 이게 뭐야? 뭐 있어? 우리 그 자동 복귀 방식 있잖아. 아, 그건 사고 발생 후다. 사고 발생 후도 보험계약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 경우, 어떻든 간에, 그럼 여기는 후는 유효요, 무효요? 무효. 효력이 없잖아요.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거 아니, 그냥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 2번이 보험자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지 이후 생긴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해지 이후 만 때문에 틀렸죠. 아니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해지 전 해지 후 사고에 대해서만 만땜 일단 틀렸죠. 많이 빠져야 돼. 그 다음에 자 3번은요.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뭐 됩니까? 이건 맞죠? 자 4번 보험자는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고지 의무는 무슨 의무니까? 간접 의무니까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단지 뭐만 할 수 있다? 해지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2번. 자, 고지 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그랬어, 옳은 거. 자, 1번. 수익자는 부담해야 하니? 안 하죠. 자격이 없잖아요. 2번. 보험계약 당시 고지 의무와 관련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의제대에 추정돼. 추정. 자, 3번. 고지 의무자의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료 전부를 반환해야 됩니까? 그러면 해지 전은 유효요, 무효요? 유효. 그러니까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해지 이유는 무효잖아요. 받은 거 있어. 그럼 뭐 가져야 돼요?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죠. 그래서 3번 그래서 맞아서 틀렸어. 이미 해지 전에 이미 받은 보험료는 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유효니까. 그래서 틀렸고. 4번은 고지 의무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됐어. 그럼 인관계 있어? 없어? 그럼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하는 사항은 중요사항으로 추정한다. 이랬잖아요. 추정한다, 의지한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여기 보세요. 추정은
만약에 상대방이 뭐 해버리면, 반증을 해버리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요거는요, 본다 간주 의제는요, 상대방이 이렇게 반증을 해도 안 깨져요. 그래서 뭐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만 이게 깨져요. 판결에 의해서만 깨져요. 요거는 그냥 상대방이 나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깨져버려요. 그 반대의 어떤 사항을 이제 그렇지, 지책 의제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요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네. 예.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고지 의무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1번 고지 의무는 보험자가 이행을 강요하거나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아까 했어. 없다. 왜? 간접 의무니까. 단지 뭐만 할 수 있다. 해지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지 의무에 대한 상법의 규정은, 보험계약법의 규정은 보험계약자 측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 강행 규정이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상대적 강행 규정이다. 그 말은 뭐냐면, 자, 계약자나 피보험자한테 유리하면 유효고, 불리하면 무효예요. 만약에 절대적 강행 규정이라는 이야기는 계약자에게 불리하든 보험자에게 불리하면 다 무효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을 뭘로 고쳐야 돼요? 상대적 아니면 편면적 이렇게. 2번이 답이에요. 3번은 위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래 보험자가 해야 할 일을 보험과 위험의 특성상 보험계약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알려진 후에는 고지 의무 이행을 강제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 고지 의무를 간접 의무로 해석하고 있다. 설명은 겁나게 길죠. 맞는 이야기예요. 4번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존재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한 의무, 즉 계약상 의무는 아니며 보험계약법에 근거한 의무이므로 법정 의무이다. 법에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4번 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 증가와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뭘 물어보는 거예요? 위험 유지 의무 위반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위험 유지 의무 위반은 주관적 위험이요, 객관적 위험이요? 주관적 위험이요. 그럼 몇 사람 들어가? 세 사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그 사람들이 고의로, 중과실로 위험을 어쨌어? 크게 늘려버렸다고. 그러니까 주관적이니까 통지 의무 있어, 없어? 없어. 그 사람들 고지하라면 고지하겠어, 안 하겠어? 통지하라면 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안 하지. 그러니까 통지 의무가 없다니까. 보험자가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료를 증액해. 예스 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노 하면 해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옳지 않는 거 했네요. 자, 1번.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인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다. 그 다음에 2번.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 책임은 보험자 측에 있다, 계약자 측에 있다. 계약자가 아니라고 해야지. 왜냐하면 이거는 의무가 누구한테만 있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험자 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 3번은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고의로 인해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자, 4번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사실을 하면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위험하고 보험료는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자, 15번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1번. 당사자 간에 특이하게 없는 한 가로를 묶어주세요. 초의 보험료 납입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 맞습니까? 특이하게 없습니다. 초의 보험료 납입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자를 책임을 진다. 보험자가 책임지는 언제부터 책임져요?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그렇죠? 특이하게 없는 한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보험자가 책임이 개시되는 거예요. 그럼 1번은 맞는 질문 틀린 질문? 맞는 질문. 자, 2번은요. 보험자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대신 보험자의 담보 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 초의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우라도 약정일 이후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진다. 그러면 자, 2번은 특약을 있다고 특약이 없다고. 특약이 있다고. 그럼 특약이 있었을 때는 아직 보험료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험자가 책임지기로 하면은 책임져 안 줘?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같이 묶어주시고 1번은 특약이 없는 경우고 2번은 특약이 있는 경우. 그래서 맞는 거고. 3번은요.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해야 한다. 소급보험이나 승낙점 보호 제도는 보험계약 기간 이전 사고를 담보하는 점에서 특징이 있으나 이 역시 보험기간 중에 사고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말은 특약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정해진 날로부터 30일이요, 10일이요? 10일. 그래서 보험금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해야 되는 거고 지급기간이 안 정해져 있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결정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래서 30일에서 10일로 고쳐야 돼. 답이 4번. 16번. 상법상 보험료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옳은 것 동그라미. 자, 1번.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동그라미.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 간에 약정한 경우에 한해서 보험계약자는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서 틀렸어요? 자, 보험사고 발생이 전에 누가? 계약자가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해지예요? 임의해지. 임의해지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계약자만 할 수 있어요. 법정해지는 보험자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보험계약자는 미경과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약정을 안 해도 미경과 보험료 반환 청구 받을 수 있어요? 안 해도. 그래서 약정 한 경우에 한해서 이 말이 틀렸어요. 임의해지니까요. 자, 2번은요. 계약자가 계약 체계로 일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계약 성립 후 2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존속합니까? 실효되는 겁니까? 실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 말이 중요하다고.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성립 후 지체 없이 보험료를 뭐 해야 되는데 지급해야 되는데 특약을 안 했다고. 그러면 2개월이 경과한 후에 그 계약은 뭐 된 걸로 봐? 실효된 걸로 봐. 해제된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특약을 했어. 근데 2개월이 지나도 보험료를 안 냈다고. 그러면 실효돼 그대로 유지돼.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러면 존속한다, 실효된다. 실효된다.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 안 해도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자, 3번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보험자는 계약자에 대해서 자, 계속보험료 지체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 최고를 해야 돼. 최고 없는 거는 무효야. 대법원 판례에서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1, 2, 3번이 다 틀렸어. 4번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 보험자는
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료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자, 보험료 지체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최고해야 되잖아요.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자, 5번, 17번 갑니다. 보험료 지급과 지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이 옳다고 그러네요.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계로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뭐 해야 돼? 지체 없이 지급해야 돼. 이게 원칙이요. 자, 2번 어디가 틀렸어요? 자, 2번은 계속 보험료를 안 냈잖아요. 그리고 뭐 또 했어요? 아니,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여기까지 하자 없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봐요.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해지가 되는 거예요. 봐봐. 약정한 때 보험료가 안 들어왔어. 그러면 보험자는 뭐 해야 돼? 최고해야 돼.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근데 이 사람이 보험료를 냈어, 안 냈어? 안 냈어. 그럼 자동으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 해지한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해지가 되는 거예요. 해지 사유만 될 뿐이지 해지는 안 됐다고. 그럼 해지한다고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뭐 어려운 거 아니오. 해지된 것으로 본다면 틀렸다고. 해지 의사표시는 해야 된다고. 해지 사유는 그러지. 해지할 수 있다고 맞겠지. 본다면 안 된다고. 본다음. 해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자, 3번도 보면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제요, 해지요? 해제 들어가면 안 된다. 보험료를 지급을 지체한 때는 해지를 해야지, 해지. 해제 때문에 틀렸다. 그리고 뭣도 빠졌어, 지금. 최고도 빠졌어. 그것도 틀렸고. 그래서 보험료 지체는요, 반드시 최고하고 그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해지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해지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보험계약자가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1월이요, 2월이요.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실효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18번. 자, 옳은 것은 그랬어. 옳은 거. 자, 1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에 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다 틀렸어. 자, 2번은요.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계로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 일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이율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건 정확하네. 3번은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환급금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의 약정이자를 붙여서 보험자에 지급하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어요? 그래. 부활은 고지 의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뭐에 대해서만 나와? 계속 보험료 연체로 해지됐을 때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애는 부활이 안 돼. 고지 의무가 틀렸어. 자, 4번은요. 보험계약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반환 청구하려면 계약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때 자기가 냈던 보험료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빠졌어, 틀렸어.
다음에 19번. 보험계약자 갑은 보험자 을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보험료를 매월 균등하게 10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계속 보험료를 얘기하겠죠. 자, 1번. 갑은 약정한 최초 보험료를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납부해야 된다. 맞다. 자, 2번은 갑이 계약이 성립한 후에 2월이 경과되도록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법률에 의거해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거 틀렸고 그 다음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것도 빠져서 틀렸어. 자, 3번. 갑이 계속 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을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채고해야 된다. 맞다. 4번. 갑이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을이 계약 해지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더라도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갑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의 약정이자를 붙여 을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맞다. 그 다음에 20번.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상법은 보험사고 발생 후 통지 의무 위반 시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거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자, 통지 의무.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수익자는 보험자한테 뭐 해야 돼? 통지를 해줘야 돼.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증가돼 버렸다고. 그럼 보험자는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안 줄 뿐이지 정해진 보험료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것이 뭐 보험자가 해지하고 이런 것 자체가 아니라고. 이거는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이라고. 통지를 게을리했을 때. 그거잖아요. 사고 발생 통지 의무 위반은 해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이라고. 증가된 부분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안 줄 뿐이라고. 그래서 1번은 보험자에게 계약 해지권은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보험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지체 없이요. 지체 없이. 자, 3번.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증가된 때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이건 정확하네. 그래서 3번이 답이다. 4번은요.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자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세 사람 다 들어가요. 여기는. 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그 다음에 21번. 자,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는 그랬어. 자, 가입하시고 1번.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 그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맞다. 2번.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수익자이다. 맞다. 3번. 통지 의무는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상관이 없다. 맞다. 4번.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해태해서 증가된 손해도 이를 포함해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다. 여기까지 하고 자 22번부터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